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93에서 194쪽에 있는 중단원 학습 점검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기 전에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제와 조건을 학습하셨어요. 명제는 참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했고요. 조건은 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명제의 참거짓과 진리집합을 학습하셨는데요. 조건 PQ에 대해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와 대문자 Q로 나타냈을 때 1번 볼게요. 명제 P는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이때 진리집합은 P가 Q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집합 P가 Q에 포함되면 이때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반대로 이번에는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집합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제의 역과 대우를 학습하였는데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기준으로 역과 대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은 가정과 결론을 거꾸로 뒤집어서 Q이면 P이다라고 적으면 되고요.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한 다음에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거꾸로 뒤집어주는 것을 대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대우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역도 서로 역 관계에 있고 화살표에 따라서 서로 역과 대우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학습하였는데요.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때 이 명제가 참임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줄로 화살표를 바꿔줄 수 있었고요. 이 경우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학습을 하였고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학습하였고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을 때, 즉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양쪽 모두 참일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명을 학습하였는데요. 증명은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옆에 있는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는 4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명제일까요? 우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 보면 되겠죠? 1 더하기 2는 3인데 4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네, 선생님이 답을 말해버렸는데 이 문장은 거짓인 문장임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명제가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겠죠. 그리고 명제의 P이면 Q이다와 그 배우 not P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의 참거짓은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명제는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자, 어떤 x에 대해서 x-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런 x가 존재하나요? 네, 딱 하나 존재하죠.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3. x가 3일 때 x-3의 제곱은 0이 되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유일하게 3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보겠습니다. 부등식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절대부등식이다라고 했는데요. 절대부등식은 어떤 x에 대해서라도 항상 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x가 2일 때는
이 명제는, 이 부등식은 참이 되지 않겠죠. 네, 선생님이 잘못 말했는데 이 부등식은 명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등식은 x가 2일 때 x-2의 제곱의 값이 0이 되므로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즉 x가 2일 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명제를 말한 학생을 모두 찾는 문제인데요. 명제의 뜻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누가 봐도 그 문장이 참 거짓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돼요. 지은이부터 보겠습니다. 0은 작은 수이다라고 했는데요. 0이 작은 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명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진이 보겠습니다. 서진이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라고 했는데요. x제곱은 1을 풀어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식을 만족시키면 무조건 x가 1이라고 할 수 없겠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거짓임이 분명히 밝혀질 수 있고 따라서 서진이가 말한 문장은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가 말한 문장 부등식 풀어볼게요.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보면 x가 3보다 작아지면서 x가 3보다 작을 때에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되겠죠. 따라서 변수를 포함한 이 식은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x가 0이면 이 부등식은 참이 되겠죠. 그런데 x가 4이면 이 부등식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되는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워 볼게요.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은 이렇게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90도,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특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까요? 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이 각각 평행한 그런 사각형인데요. 정사각형은 이렇게 평행하고 여기도 이렇게 서로 평행하겠죠. 따라서 이 명제는, 이 문장은 참이 되고요. 참이 분명하고요. 참이 분명하게 판별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명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제를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면 서진이하고 태호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살펴보면 이면으로 자르면 1번 명제의 역은 36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입니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네, 36의 배수들은 어떻게 생겼죠? 36, 72, 그 다음에 3을 곱해주면은 108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요. 이 모든 수들이 6의 배수일까요? 네, 그렇죠. 6의 배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1번 명제의 역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게 역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36의 배수니까 36K라고 쓸 수 있죠. 이때 K는 자연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수니까 따라서 36K라고 설정된 이 수는 자연수 곱하기 6이니까 6의 배수가 되겠죠. 혹은 넓은 의미로 배수를 따질 때 음의 배수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연수만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 볼게요. 1번입니다. 1번의 대우를 구해보면 결론이 36의 배수를 부정합니다. 36의 배수가 아니면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해서 써주면 되죠. 6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 보면 관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6의 배수가 아닌데 6의 배수인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발레 6이라고 들어볼게요. 6은 36의 배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6의 배수가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우가 참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의 배수가 아니면 아닌 모든 것들은 6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 대우는 참이지만 6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36의 배수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6의 배수이기 때문에 대우는 거짓이 되겠죠. 발레의 의미는 이처럼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항상 참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예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레가 있다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역과 대우를 또 구해서 참거짓을 판별해 볼게요. 역시 이면으로 자르고 역은 x제곱은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이 1인 경우에 x를 구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이때 항상 절대값이 1이 나오나요? 네, 맞죠. 따라서 이 역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우를 구해볼게요. 대우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그러면 절대값 x는 1이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적을 수 있겠죠. 대우가 참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싶은데 x제곱이 1이 아닌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본 다음에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의 명제에서 절대값이 1인 경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경우에 제곱했을 때 무조건 1이 되는지 보면 둘 다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명제는 참이 되고요. 따라서 대우 명제가 아니라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역과 대우 모두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두 조건 P와 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의 경우에 진리집합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 대한 진리집합, 즉 집합 P는 x가 1보다 큰 거니까 이 부분에 있는 모든 실수를 의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Q의 원소는 2보다 큰 x값이니까 이 부분 전체를 의미할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Q라는 집합의 원소들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P라는 집합의 원소들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P라는 집합은 Q라는 집합의 거꾸로 썼죠. Q라는 집합이 더 적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화살표를 어느 방향으로 그려주면 될까요? 네, Q이면 P이다 방향으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쪽 화살표를 그릴 수 있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Q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반드시 P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Q이면 반드시 P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Q이면 P이다. 화살표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조건 P는 X는 Y라고 되어 있고 조건 Q는 X제곱은 Y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라고 적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요. 이항시켜서 인수분해하고 구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양쪽으로 그려놓고 어느 쪽이 참인지 볼게요. X가 Y랑 같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라고 해서 무조건 X가 Y가 같은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X를 2라고 하고 Y를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즉 X는 2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을 그대로 조건 Q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X랑 Y가 같은가요? 네, 같지 않죠. 2랑 마이너스 2는 같지 않아요. 따라서 이쪽 화살표는 참이 아니겠죠. 거짓이겠죠? 네. 그래서 이쪽 화살표만 두 줄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와 진리집합 PQ에 대해서 명제에 P이면 not Q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 U를 그렸고요. 진리 집합 P와 Q를 그릴 건데 P이면 not Q니까 이렇게 두 줄 화살표로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Q의 여집합 안에 P가 포함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Q를 여기에 그렸을 때 Q의 바깥 부분에 P가 속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질 텐데요. 확인해 볼게요. P는 이 부분에 속해 있죠. P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즉 Q의 여집합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인데요. P와 Q의 합집합이 항상 전체 집합인가요? 네, 이건 아니죠. P와 Q를 합쳐도 전체 집합보다 작을 수 있어요. 원소가. 그 다음에 P와 Q의 교집합은 없다. 공집합이다. 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P 여집합 Q. P 여집합이랑 Q랑 교집합한 것이 Q이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차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Q에서 P를 뺀 것이 Q이다라고 했는데요. Q가 여기 있고 P를 빼도 Q이기 때문에 디귿은 옳겠습니다. 그리고 P에서 Q를 뺐을 때 공집합이다라고 했는데요. P에서 Q를 빼면은 P가 전체가 이만큼이 있는데 Q를 빼주면 공집합이 아니라 P가 되겠죠. 이 리을이 성립하는 거는 P가 공집합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고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부정을 말해볼게요.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뒷부분을 부정하면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y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와 같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모습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 있나요? 네, 없죠. 따라서 1번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명제의 부정이 거짓입니다. 그러면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니까 명제는 참일까요? 네, 명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면은 본래의 명제는 참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번에 2번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입니다. 그럼 부정을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2x-1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되는지 알아보려면 절대값의 성질을 보면 되는데요. 어떤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하기 전에 원래 명제도 참이 될까요?
네, 한번 보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주면 어떤 실수의 절대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명제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가 0이 아니면 x-a는 0이 아니다가 참일 때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우도 참이 되겠죠. 대우를 구해볼게요. 대우는 x-a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가 0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가 a이면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 대입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24는 0이 되는 그런 a입니다. 대우가 참이니까 이것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값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판별식을 통해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진지 볼게요. d는 25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4니까 반드시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즉 a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을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은 부실수 AB에 대해서 조건 PQR이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조건 P, 조건 Q, 조건 R에 대해서 이제 식에서 어떤 A, B를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절대값 A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절대값 B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의 수가 합이 0이 되려면은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P 조건을 만족시키면 A와 B 모두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역으로 A와 B가 0이면 P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면은 만족을 시키겠죠.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절대값에 대해서 합을 구해도 0이 되기 때문에 역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P와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사실은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필요충분 조건 기호 이렇게 그 다음으로 조건 Q를 볼게요. A-B의 제곱이 0입니다. 그러면 A-B가 0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A도 A랑 B랑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 Q를 만족하면 A와 B가 같게 되고 반대로 A와 B가 같으면 조건 Q를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건 R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좀 길게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아래쪽으로 올게요. 그러면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제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써줄 수 있겠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것끼리 소거해주고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면 4ab가 0이 되면서 ab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 R을 만족시키면
A와 B의 곱이 0이 될 것이고요. A와 B의 곱이 0이 된다는 것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A는 0 또는 B는 0. 이거랑 자, A, B의 곱이 0인 거는 필요충분 조건이죠. 반대도 성립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A, B의 곱이 0이면 조건 R이 성립하는지 보는데 어차피 이거랑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세 가지겠네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세 번째,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조건 R이 성립하는지 알아볼게요. A가 0이면은 조건 R에서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 B나 절대값 마이너스 B는 같은 값이니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A만 0이 아닐 때 적어보면은 이와 같이 적어지니까 완전히 같은 식이 되겠죠. 그리고 둘 다 0일 때는 절대값 0은 절대값 0인지 알아보면 되는데 역시 같은 값이기 때문에 1, 2, 3번 모두에 대해서 조건 R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에는 조건 R을 만족시킵니다. 즉 참입니다. 따라서 양쪽 화살표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 조건 R과 A, B가 0이다. 또는 그러니까 A, B가 0이라는 이 식과 그리고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식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R과 필요충분 조건을 이룹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보면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지 보면 되겠죠. P이면 Q이다가 항상 참인지 볼게요. 그러면 P가 있고 Q가 여기 있죠. 네, P는 A와 B가 모두 0인 거고 Q는 A랑 B가 같은 거예요. 당연히 P이면 Q가 맞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볼게요. P이면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성립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R이면 무조건 P인지 볼게요. R은 A가 0이거나 B가 0인 거예요. 이때 항상 A도 0이고 B도 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또는이기 때문에 발레를 들어보면 A가 0인데 B가 1일 수 있겠죠. R의 경우에는. 그래서 A와 B가 꼭 0이라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틀립니다. 거짓이니까 이쪽이 이렇게 두 줄이 안 되고 R이면 P이다는 이쪽은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가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조건 Q를 만족시키는 모든 A, B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경우에 대해서 무조건 R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Q에 대해서는 A와 B가 같은 거고요. 조건 R에 대해서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되는데 지금 Q 조건을 만족시킬 때 R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발레를 들어볼게요. 발레는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 있겠죠. 서로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또는 둘 다가 0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화살표를 두 개로 그을 수 없고 한 개로 그을 수 있어요. 틀렸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거짓이 되면서 옳은 것은 오로지 기억만 존재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것을 증명을 할 건데요. A가 양수니까 좌변에 있는 2식 그리고 루트가 씌워져 있는 우변에 있는 2식 모두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과 2번을 이렇게 빼져 있는 값의 대소관계를 찾으면 되는데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런데 1번과 2번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한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면은 이것이 필요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2분의 a 플러스 1 이거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1 이걸 써주면 되겠죠. 각각의 제곱의 차가 0보다 큰지를 보이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똑같은 값을 한 번 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빈칸에는 계산하는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계산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간 가정을 한번 써줘 볼게요. 그러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안에가 양수값이니까 양수값에 대하여서 루트를 씌우고 제곱했기 때문에 a 플러스 1 이렇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a끼리 소거되고 1끼리 소거되니까 남은 것은 4분의 a제곱만 남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때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0보다 크겠죠. 양수예요, 양수. 그러면 양수를 4로 나누었기 때문에 4분의 a제곱 역시 0은 안 되고 양수가 되겠죠. 양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양수이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곱한 것에서 이 제곱한 것을 뺀 게 양수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이것을 보인 게 되겠죠. 따라서 거꾸로 따라 올라가 보면은 이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1번에서 2번을 뺀 거를 보인 게 되겠죠. 이게 양수인 거를. 따라서 2번을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다시 보내주면은 부등식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을 증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마지막 칸에다가는 우리가 증명하고 싶었던 이 부등식을 증명한 거니까 여기에 루트 a 플러스 1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문제 9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건 P와 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조건 P와 조건 Q에 해당하는 부등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x-3이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에 있겠죠. 수직선상에 나타내어 볼게요.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춰서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네, 이렇게 집합 Q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P라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모든 실수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제 A와 B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A는 1보다 작으면 될 것이고요. 1과 같아도 포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B-4라는 값, 이게 B-4죠. 여기가 A고 일단 B-4는 5보다 커야 되는데 5와 같아도 P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네, 같아도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같다 등호를 붙일 수 있게 되고요. 정리를 해주면 B는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A와 B의 범위가 아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가장 클 때 1이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1이고요. B는 가장 작을 때 9가 되겠죠. 따라서 B의 최소값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과 9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아래의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할 건데요. 우선 가정과 변론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긴 제곱이 없으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것이 대우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함으로써 원래의 명제도 참임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우선 n이 자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1 이런 건 3의 배수 아니죠. 그리고 4 이것도 3의 배수 아니고 7 그다음에 10 이런 것도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다음에 2도 3의 배수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5 그다음에 8 11 이런 것도 3의 배수가 아닐 텐데요. 선생님이 왜 두 가지로 나눴을까요? 자, 각각을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1, 4, 7, 10의 공통점이 뭐냐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이 자연수를 3k 마이너스 2 이때 k는 자연수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k에 1을 넣어주면은 자, k에 1을 넣어주면은 3k 마이너스 2의 값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k에 2를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4가 될 것이고요. k가 3이면 이 값은 7이 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연수 k를 모두 대입해주면은 이러한 수들의 모든 대표적인 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5, 8, 11의 공통점을 보시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이 경우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3k 하고 뭐라고 나타내면 될까요? 3k-2라고 나타내고 k는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잘못 썼죠? 여기를 3k-2가 아니라 3k-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k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k가 1일 때 2, k가 2일 때 5, 그 다음 k가 3일 때 8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자연수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낼 거예요. 첫 번째 3k-1 그리고 k가 자연수인 경우 이때 이것이 n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번 n이 3k-1일 때 그리고 k가 자연수일 때 그럼 이것을 제곱을 해서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데요. 제곱을 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을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3을 곱해주고 1을 더했으니까 이 값은 3의 배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이 1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3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의 곱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값은 네,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번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n이 3k-2일 때 k가 자연수일 때 이때도 역시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죠. n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되고요. 3으로 묶어주면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도
이 부분을 볼게요. 3이 곱해져 있고 뒤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고 1이 더해져 있어요. 이번에 여기 해당하는 이 식은 자연수이거나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를 봤더니 3분의 1이거나 k가 1인 경우예요. 근데 k가 자연수니까 k가 1일 때는 이 값이 0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값이 자연수이거나 0인데 어쨌든 자연수거나 0인 수에다가 3을 곱해서 1을 더해줬다는 것은 이 1이 없었을 때에는 3의 배수가 되겠지만 1을 더해줬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즉 1번과 2번 사례 모두 n의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걸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이 대우는 참이 되겠습니다.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의 명제도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